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기후가 월요일은 경제, 목요일은 먹거리, 화요일은 소비자로서 기후를 위해 뭘 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유통되었다는 뉴스 많이들 보셨죠. 그래서 갑자기 전량 환불하고 회수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주키니 호박은 식감이 좋아서 된장찌개나 짜장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유전자 변형이었다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소비자 기후행동의 김은정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유전자 변형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저도 과학자는 아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전자 변형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 내에다가 다른 원하는 유전자를 이제 총으로 쏜다든지 가위로 잘라가지고 세포 내에 직접 주입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지금은 이제 먹거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축산물, 뭐 동물인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체를 우리가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많이 아시듯이 GMO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논란은 많이 있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지금 먹거리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베트남전에서 그 제초제 뿌렸던 그런 회사들이 주로 이제 그 다음 산업으로 이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GMO 농산물을 개발하고 그거와 세트로 이제 농약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GMO 농산물에는 이 농약을 썼을 때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커플해서 파는 그런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카시 같은 경우 막 한 거의 70-80% 이상이 그 GMO 씨앗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요즘 인도 유기농 목화 이런 거 막 샀던 기억 나는데 소미불 그런 게 다 그럼 결국 GMO 70%가 GMO라는. 그거는 이제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접하는 대부분의 면화는 이제 GMO 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가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렇게 하면은 GMO 작물을 재배하면 그렇지 않은 거는 재배를 하지 않을 테니까 단일 품종이 대량 재배가 되면서 생태계가 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유전자 오염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이제 이번에 주키니 사건처럼 이제 비슷한 종자들을 오염시키는 거죠. 원치 않아도 이제 오염이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소송이 붙기도 하고 이런 농약 문제가 발생시키는 토양 오염이라든지 탄소 포집을 못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기후 위기하고 식량 위기하고 모두 연관이 돼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 9339님이 많이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그러니까 뭐가 해로울까? GMO가 우리 몸에 인체에. 뭐 연구 결과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그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이제 서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는 이제 뭐 실제적으로 뭐 암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과학자는 아닌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제 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그 농약으로 발생하는 토양 오염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농약으로 쓰이는 글리포세이트라는 물질은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잔류돼 있는 우리 이제 그 농산물 보면 잔류농약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출되기도 하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GMO 재배에 사용되는 제초제로 글리포세이트가 있는데 이게 2급 발암물질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거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오스트리아 말고 다른 나라는 다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좋다 하면은 우리는 아무래도 여태까지 먹고 괜찮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궁금한 건 그래서 이런 유전자 변형 식품이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인가 유통되는 게? 네, 그래서 이게 유전자 변형 물질이 한 1990년대 이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2000년대부터 이제 수입이 되고 있고요. 국내로 이제 수입 승인이 이미 돼 있는 것들은 이제 콩이라든지 옥수수, 그다음에 면화, 카놀라 이제 유채유, 예. 그다음에 이제 사탕무 요런 이제 종류들이 있고 지금도 이제 새로운 종류들은 계속 승인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쌀이라든지 뭐 이런 곡물과 채소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업 재배는 안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GMO 이제 식품은 모두 수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농산물 재배를 못 하는데 그 곡물을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네. 일정한 검사를 거치면 수입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배는 할 수 있지만 판매를 할 수 없어요. 아, 재배는 할 수 있지만. 연구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개발해 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곡물은 우리가 들어올 때 이렇게 안전성 심사를 하는데 네. GMO 곡물로 만든 예를 들면 뭐 간장이나 어떤 네. 기름이나 이런 게 수입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품으로 완제품이 돼서 수입되는 것도 원료가 GMO가 있는지 검사를 하나요? 오히려 유럽 같은 곳은 이제 GMO 완전 표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입하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GMO 뭐 가능성이 있다거나 유전자 네. 변형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국내법상 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내로 들어있으면 GMO 표시를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단백질 최종 산물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또 이제 그 유전자 조작을 안 써도 GMO 표시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GMO로 생산된 것들 이제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최종 산물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GMO 표시를 하지 않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또 8893번님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참기름, 들기름에도 GMO가 많다는데 어떤가요? 이런. 지금 확인된 건 참기름, 들기름까지는 네. GMO 작물을 수입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아직 듣지 못했는데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국내에서 GMO 원료를 수입해서 만드는 콩기름, 카놀라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면실류 네.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곡물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만들 때 네. 그 곡물은 그렇지만 안전성 심사를 거쳤지만 그래도 네. 다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번에 이제 불거진 거잖아요. 네, 믿을 네. 수 없다는 것이. 네, 그렇죠. 이 검사의 허점이 이번에 드러났던 건데 저희가 주키니, 호박 유전자 변형 작물이었다. 이걸 저는 이제 애용하는 생협의 소식지에서 봤어요. 그 생협 소식지에서 주키니, 호박 작물을 오랫동안 지었던 친환경으로 그것도 다 검사 받으면서 친환경으로 지었던 농부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너무 억울하다. 이거 아무 보상이 없다고 막 항의하시는 거를 보면서 그렇게 정성 들여서 친환경으로 길렀던 자부심을 갖고 길렀던 주키니 호박인데 종자도 정부에서 이제 허가하는 종자로 심었는데 이게 유전자 변형 작물이었다고 해서 굉장히 큰 그 오점을 남기게 된 거잖아요. 본인의 자부심을 갖고 했던 친환경 농업에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지게 돼? 그렇게 구멍이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어떻게 밝혀지게 되었던 건지 궁금해요. 이번에 이제 주키니 그 LMO 주키니 사건은 네. 실제로는 그 바로 LMO 종자를 어떤 업체가 수입해서 종자를 판매하다가 네. 그 LMO 씨앗을 LMO인지 모르고 국내 이제 다른 그 육종 업체에서 개량을 하는 과정에서 네네. 개량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상품 등록하듯이. 예. 그러면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 이제 여기 GMO가 섞였다
있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한 7, 8년 전에 수입된 종자에서 나온 그 GMO가 여기 섞여서 육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한 8년 정도 유통이 그냥 막 된 거죠. 7, 8년 전에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그렇게 한 번 하면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계속 그게 이후 작물들의 영향을 계속 그 유전자로 유전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게 다 유전자 변형 작물이 되는 네네네. 거군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네. 다른 종자로 이제 그 육종을 해도 거기에서 이제 GMO가 또 검출이 되고. 검출이 되는 거죠. 근데 잠깐 여기서 LMO하고 GMO가 어떻게 다른지 들으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기사들 보시면 막 네. LMO다, GMO다 막 이래서 나오니까. 굉장히 헷갈리실 것 네네네네.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 GMO고요. 아, GMO 중에서도 이제 그 계속 살아있는 종자들은 네. LMO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옥수수 통조림, 그러니까 모두 다 GMO긴 하지만 옥수수 통조림처럼 번식할 수 없는 애들. 아, 번식할 수 없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GMO라고 GMO. 하는데 결국은 GMO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거부감을 줄여보고자 또 새로운 단어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LMO나 GMO나 똑같다고 합니다. LMO는 번식할 수 있는 종자의 경우 LMO라고 하는 거고. 네, 그렇군요. 여기서 저희 9339님이 또 이런 질문해 주셨어요. 종자 개량하고 이것도 네. 유전자 조작 아니냐? 네. GMO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뭐 육종도 사실 이제 유전자 조작의 일종이죠. 그런데 그걸 그렇군요. 네. 그러네 진짜. 자연이 했느냐? 아, 예. 그 육종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개입을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결과가 자연에 맡기는 것이고 같은 계열의 네. 그러니까 식물은 식물끼리 네. 예, 같은 계열의 이제 종끼리 그 육종을 하는 것이지만 그 GMO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종을 그러면 식물하고 식물끼리 안 하고 다른 걸 한다는 최초의 그 건가요? 토마토 무르지 않는 토마토 같은 경우는 네. 그 토마토 유전자하고 넙치의 유전자를 섞어서 이제 만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그 추운데 강하라고. 네. 그래서 이게 종을 막 넘나들면서 유전자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떨지 우리가 예상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것은 엄청난 심각한 차이를 지금 9339님처럼 저도 지금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렇네. 기억이 좀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섞어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종자 개량하고 GMO는 무언가를 개량하려고 하는 건 똑같지만 종자 개량은 육종이라고 자연적으로 그 다음 종이 나오는 거고 GMO는 인위적으로 종을 섞으면서 뭔가 우리가 근데 이렇게 섞는 이유는 결국 많이 생산하고 싸게 팔려고 하는 걸까요? 그 종을 이제 개량하는 거죠. 더 좋은 예. 품종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의도는 좋을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기업에서 하는 일은 이제 독점을 하고 싶고 그 종자를 많이 팔고 싶고 독점하고 그 관련된 사업들을 장악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네. 이 주키니 호박 사건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이 피해가 많았다고 하는데 정부의 후속 조치는 뭐 뉴스에서 이렇게 자세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소비자 기후 행동에서 네. 그 농림부에 이제 질의서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가 이제 현황이 어떻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생산자분도 굉장히 피해자이시지만 이거를 모르고 섭취한 그렇죠. 7년 8년 동안 소비자들도 피해를 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농림축산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물이나 이제 검사를 계속 하고 있고 나오는 대로 수거해서 폐기하겠다. 근데 네. 처음에 할 때 2종류밖에 안 나왔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생협에서도 검출이 됐고 지금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네네. 상태이기 때문에 뭐 생산 농가 지원하겠다, 피해 보상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은 하고 있지만 그 피해를 어디까지 이제 규정할 거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주키니 호박에만 국한돼서 그렇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또 구멍이 났을지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 며칠 전에는 이제 버섯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실제로는 이 허술한 통관 절차 때문에 이런 오염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얼마나 그 다른 종자를 오염시켰을지도 알 수 없고 이렇게 바람을 타고 꽃가루가 날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오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원론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려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LMO 종자 수입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그 민감하게 지금 이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게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공감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무사 통과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검역 당국이 얼마나 이거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수입 농산물이 유전자 변형인지 아닌지를 네. 우리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밝히는 걸까? 그건 이제 일단은 GMO를 수입하려면 네. 수입업자가 이제 식품의약안전처에다가 이제 그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말은 되게 거창하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간단합니다. 음. 그래서 이미 승인이 났으면 재차 수입하더라도 꼭 그 회사에서 수입 안 하더라도 서류만 내면 돼요. 검사했다는 한 번 서류만. 통과가 네. 됐으면 서류만 내면 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올 경우에만 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식약처에서 직접 하지 않고 외부 검사 기관에 이제 의뢰만 합니다. 오, 그렇게 허술하게 가면 이거 여기저기서 구멍이 났을 것 같다는 불길한 그래서 예감이 검사 드는데요. 결과를 받아서 전달이 되면 네. 허가서가 나오고 그럼 우리가 이 허가대로 수입하겠다 이러면 그 절차는 한 3일이면 끝납니다. 끝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아이고 참 아니 GMO를 이건 GMO 작물이다 하고 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유통이 될 수 있게. 우리나라는 그거를 지금 GMO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3% 미만이고 하면 표시를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네네. 사실 영향을 주는 건 그 퍼센트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요. 아이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그 방사능이나 이런 거랑 똑같다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작은 양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일으키기도 있고. 하고 어떤 분은 지속적으로 그 노출되는 양에 반응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먹어서 생기는 문제, 접촉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소비자로서는 어떤 분은 이게 안전하다고 믿고 네. 거리낌 없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먹기 싫은 사람도 모르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으로만 하면. 그래서 소비자로서는 우리가 먹을 때 먹더라도 알고 먹고 싶다는 거죠. 네. 그래서 GMO 완전 표시제 이런 걸 이제 기후 행동에서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예, 이게 그러니까 GMO가 어느 정도의 분량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죠. 아주 미량에도 큰 병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쌓여서 맞습니다. 병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GMO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완전 표시제를 해야 된다.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선생님 좀 엉뚱하지만 저희가 인터뷰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 신청곡을 받기도 하거든요. 나오신 분의 혹시 오늘 청취자분들께 띄워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지. 네, 저희가 이런 이제 이번에도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기 때문에 네. GMO 문제는 항상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량 위기를 앞세워서 또 이제 맞아요. 긍정적으로 포장되기도 맞아요. 하고 비싸서 못 먹는 것보다 뭐라도 먹는 게 낫다. 네, 이런 그래서 생각은. 이번에 주키니 호박 건이 이슈화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걸 또 시작으로 다시 한번 네. 경각심을 좀 일깨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봄이잖아요. 예.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론가 이제 훌쩍 떠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예. 저런 의미를 담아서 저는 오늘 김동률의 출발 네. 선생님 오늘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전인수지만 저의 첫 방송이기도 해서 네. 출발을 선택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동률의 출발을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